네, 반갑습니다. 에버거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글로벌 M2 통화량 분석 영상 있었죠. 3주 전의 영상이었는데 이때 요점이 뭐였냐면 이번 달 이제 3월 24일이죠. 이제 그 주가 되는 쯤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10주 이동시킨 거거든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욕심이 난지라 지금 슬라이드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라울팔 리얼비전 다들 아시죠? 라울팔 순서를 한번 우리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9월 17일 비트코인 여기 있었죠. 글로벌 M2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비트코인이 이거 따라갈 것이다. 어떻습니까? 맞았죠. 그러다가 작년 11월 30일 이제 글로벌 M2 내려간다. 3도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섞어가지고 장기적 비전 제시하면서 이게 뭉개고 갔었죠. 보통 이럽니다. 예. 그런 다음에 2025년 1월 10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야, 글로벌 M2 내려가. 3도 안 좋아했죠. 결국 어떻습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재 이쯤에 있죠. 글로벌 M2 가리키는 거 이제 위로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약간 좀 필요해 보여요. 여기 이제 10주 정도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라울팔만 얘기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트와이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와이즈 라울팔 얘기했을 때 11월 30일 라울팔 얘기를 꺼내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에서 올렸던 자료입니다. 어땠었습니까? 이때 비트코인 우리가 행복할 때 글로벌 M2 내려간다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표현을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정도 이동시켰냐면 3개월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3대 안 좋아하죠. 내려간다 소리가 역시 안 좋아하니까 여기도 역시나 어때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거 글로벌 M2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트코인 반감 공급 충격 모델, 즉 희소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다 이러면서 이제 몇 년짜리 두고 이러면서 이제 대충 넘어갔는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3월 12일에 다시 이런 이제 그림을 올리는데 이제 글로벌 리퀴디티 어떻습니까? 다시 반등하려는 이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약간 필요합니다. 지금 비트와이즈 믿을 만한 곳인가? 작년 8월 초 엄청 떨어질 때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경기 침체 시그널, 그때 비트와이즈 CIO가 이번 비트코인 급락 매수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지 해서 일단 찾아봤는데, 그다음에 또 최근에 비트와이즈 측에서 주기용 대표 최근에 또 이슈 있었잖아요. 그 게시글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헤드입니다. 이 사람 주기용 대표가 언급하면서 이 견해를 공유하지 마라. 왜? 거시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 결국 뭘 얘기하면 글로벌 M2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다시 올라가고 비트코인 좋아지면 결국 온체인도 다시 좋아지는 것으로 개선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근거는 첫 번째, 매크로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컴포사이트 매크로 시그널, 글로벌 성장, 통화 정책, US 달러, 유로존 리스크, 이 네 가지 요소를 합해놓은 토탈 까만색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좋아질 때 있죠. 얼마 안 있다가 비트코인 올라가죠. 또 지금 어떻습니까? 매우 좋죠.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했었다. 이제 그런 논리를 하는 거고 0보다 이제 위에 있었죠. 여기 보면 이런 구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면 마이너스 빠지는 구간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 부분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으면서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글로벌 M2랑 큰 차이가 있나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온체인 신호가 지금 보시면 이게 온체인 시그널인데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안 좋을 때 온체인 시그널 안 좋고 비트코인 좋을 때 온체인 시그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많은 게 왜 우리가 막 농담 삼아 온체인 시그널 긍정적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이제 후행 성격이 좀 있는지라 앞서 언급한 이 거시적 상황이 좋아지면 이로 인해서 온체인 시그널도 이제 반전될 거다. 자, 비트와이즈 하나 좀 더 추가로 제가 알아놓은 게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중요 커넥션이 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중간에 인물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AI 차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전 바로 직장이 크래프트 벤처스 공동 창립자 파트너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페이팔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다가 이제 자기 회사 차려서 투자해서 차려서 이렇게 있었는데 크래프트 벤처스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비트와이즈입니다. 이 비트와이즈는 최초의 암호화폐 지수 펀드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를 2017년에 투자를 했다가 2025년 1월에 엑시스를 합니다. 근데 타이밍이 데이비드 sak스가 다 들어올 때예요. 백악관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데이비드 sak스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 코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데이비드 sak스 나 없다 이랬죠. 그중에 비트와이즈 포지션, 비트와이즈 투자 지분을 정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지분은 최근에 정리했지만 아무튼 몇 년 동안 이런 비트와이즈와 투자 관계가 있었다. 요즘에서 엑스에 보니까 비트와이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하나의 연결고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와봤고요. 본론 들어가서 글로벌 M2 상승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M2 이렇게 큰 이제 수렴을 그리고 나서 이제 쏘아 올리죠. 지금도 그래서 3년간이 이런 큰 수렴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쏘아 올릴 것이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불리시 크로스 일어났죠. 불리시 크로스가 그동안 일어났을 때 보면 M2가 이렇게 이제 올라갔었다. 얘도 이제 올라가면 그 올라감에 따라 이제 비트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리퀴디티 사이클을 이제 보자면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 있죠. 뭐 이렇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예상. 글로벌 M2 이거 그래도 좀 애매해요. 원본이 과연 무엇일까? 원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M2를 우리가 따지자면 여러 이런 요소들의 집합체이죠. 근데 US M2는 그대로인데 차이나, 유로, 재팬 해서 얘네들은 이제 올라갑니다. 자, 왜 그런가? 자, 미국 달러 인덱스 때문이죠. 미국 달러 인덱스가 1월 중순 기점으로 내려옵니다. 자, 달러 인덱스의 구성 요소, 유로가 반 이상이고요. 일본에나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스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로 인덱스 한번 볼까요? 1월 중순 기점으로 어떻습니까? 반등했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근의 이유 중에는 독일 증시가 이제 상승했었죠. 자, 왜 그러냐? 돈 풀어서요. 자, 멤버십 분들은 3월 7일 멤버십 방송 참조해 주시고요. 미 부통령 JD 벤스가 유럽을 좀 자극하는 멘트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유럽 고위층에서는 야, 우리도 그냥 우리 스스로 좀 방어를 하자라는 좀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죠. 자, 미국이 나토 분담금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뭐 독일, 영국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죠. 자, 미국 지금 지출 줄여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좀 그런 자극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독일에선 이렇게 돈을 푼다고 했었고 특히 국방비에 한해서는 리미트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정책을 한다고 소식이 났었죠. 자, 그리고 나서 독일 증시는 폭등을 했었고 방산 관련 주식들도 이제 폭등했었죠. 그래서 독일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이 유로화 강세 이런 소식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 쪽으로 돈이 더 들어오고 기대감 때문에 더 들어와서 유로를 찾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가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그러면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파악될 것 같고요. 일본 엔도 1월 중순 반등, 그리고 영국 파운드도 1월 중순으로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중국도 물어보셨던데 중국이 왜냐하면 이제 M1 화폐 그 정의를 조정했죠. 그러니까 M1 화폐를 늘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의를 바꿔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M1의 이 수치가 뻥튀기 된 것처럼 보였었죠. 그러면 이제 중국 M2는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M2는 그닥 영향 안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닥 영향 안 받았는데 얘는 왜 튕겨져 올라가냐? 왜 다들 그러냐? 했었을 때 결국은 뭐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다.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본은 달러 인덱스가 되겠다. 자, 달러 인덱스 내려갈 때 글로벌 M2 올라가죠. 달러 인덱스 올라갈 때 글로벌 M2 내려가죠. 여기 보시면 그냥 데칼코마니 같이 서로 그냥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현재 여기 있죠. 우리가 트럼프 일기 2017년이 시작했잖아요. 달러 인덱스 이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트럼프 일기 이때 시작했죠. 현재 내려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일기와 이기 이런 비교하는 거 우리가 또 많이 봐왔었습니다. 자,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오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들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리고 있는 어떤 혼란을 초래해가지고 국채를 찾게 해서 국채의 수요를 일으키게 해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린다. 뭐 그런 논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트럼프 1기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작할 때고요. 지금 트럼프 2기 시작할 때입니다. 1분기 상황 어떻습니까? 이거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17년 때 비트코인 가격 모르는가 싶더니 그냥 제자리에 왔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것은 4월부터 해서 상승했었죠. 달러 인덱스 내려가는 모습, 달러 인덱스 현재까지 내려가는 모습, 전 더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결국 비트코인 가격 4월부터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굳이 4월이 아니라 4, 5월 잡고요. M2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볼 텐데 지금 상당히 왜냐하면 유사한 게 17년과 되게 유사해요. 1년 때 트럼프 1기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되게 유사하지 않을까. 이전 사이클 글로벌 M2 다뤘나 그런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아니었었어요.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때는 달러 인덱스 위주로 다뤘었고 글로벌 M2가 등장한 건 특히 이번 사이클 때 좀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자, 글로벌 M2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했죠? 달러 인덱스를 뒤집으면 글로벌 M2가 된다 했죠. 그 글로벌 M2를 10 내지 12주 정도 이동을 시키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뭐 가격 좀 예상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논리를 잡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M2 일본 기준이고요. 이동 전혀 안 시켰을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알아보기가 힘들죠. 이게 지금 알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좀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했던 게 10주죠. 따라서 70일 이동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꼭지가 얘가 맞고요. 얘랑 맞으면서 얼추 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이 반전의 포인트가
3월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까 또 비트와이즈 봤잖아요. 비트와이즈가 3달이잖아요. 이게 이제 주로 하면은 뭐 90 며칠이 됐는데 그게 그거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럼 M2의 꼭지가 얘와 얘 사이로 이렇게 오죠. 그리고 얘도 약간 이거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반전의 포인트가 이게 언제냐 했었을 때 4월 중순으로 약간 밀립니다. 자, 아니다. 3달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다 이렇게 고려해보면 3달이 아니라 107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즘 X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107일로 적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반전의 포인트는 언제냐? 4월 말 5월 초로 좀 이동을 합니다. 한 달 반 걸린다는 거죠, 지금부터. 예, 그렇게 이제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뭐가 좋은 게 꼭지가 이제 여기 두 번째 맞게 되고요. 이 부분도 이 부분 맞으면서 이 올라가는 게 좀 비슷하게 여기 얼추 맞춰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반등하는 포인트 있지. 그러니까 M2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모습을 이제 M2가 그리고 있는데 지금 비트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비트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저항을 맞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내려오는 게 이제 4월 초부터 해서 뭐 4월 말, 5월 초까지 이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찍고 내려오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이제 관세가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가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한 달 유예했다는 그 관세가 3월 초에 이제 얘기가 될 게 트럼프가 2월 말부터 떠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4월 2일에 예정돼 있는 그 전체 관세요. 그걸 트럼프가 이제 지금부터 떠들겠죠. 그럼 좀 비슷한 좀 끼워 맞추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M2는 이미 발생한 거지만 이제 끼워 맞춘다면 이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가 중요하다기보다 이건 오차가 있으니까 이건 뭐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방향은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와봤던 거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M2 함정은 없을까? 이것도 뭔가 우리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0주 정도 이동을 시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를 봐야 될까? 전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여기 글로벌 M2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쯤에서 우리가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건 어때요? 비트코인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함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이 M2를 다들 믿다가 한번 뒤통수 세게 얻어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차이가 뭐냐면 얘는 그래도 한번 올랐다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얘가 이미 내렸잖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 여기 내렸다가 M2 올라갈 때 한번 써먹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써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금과 M2 글로벌 이걸 보면 거의 뭐 비슷하게 맞아요. 금과 M2는 거의 뭐 비슷하게 맞고요. 우리가 흔히 또 비교하는 게 비트코인과 금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오를 때 이거 힘들 때 이거를 바라보는 그 근거가 그때 금이었잖아요. 이걸 MSTR 주식이었잖아요. 먼저 치고 올라갔던 게. 자, 금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비트코인 비빌비거리다가 금이 좀 어리버리할 때 비트코인 좀 치고 올라가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금은 계속 올라가요. 3,000불 좀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비트코인 어리버리 가죠. 금이 좀 이럴 때 비트가 이제 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비트랑 금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둘 다 공통적 유동성 올라간 게 맞는데 불안함에 대한 차이는 인식이 다릅니다. 금은 불안할 때 찾는데요. 비트코인은 불안할 때 지금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뭐 주식이 폭락할 때 뭐 비트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전쟁이 나면 비트를 찬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자, 금 함정은 없을까? 이렇게 금 따라가는 함정 없을까? 제가 찾아봤는데 겨우 찾아본 게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갔어요. 자,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때는 2022년 금리 한창 올리고 긴축할 때잖아요. 한창 올리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QT를 뭐 테이퍼링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 낮추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른지라 이거 빼고 나면 금은 좀 전 관련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크립토 자체 유동성 봐야죠. 카지노 칩이죠. 스테이블 코인도 봐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넘버1 USDT와 넘버2 USDC를 합친 시총을 보자면 지금 이제 올라와 있죠. 근데 비트코인 지금 힘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총 올라가는데 비트 힘 못 쓰는데 결국 이거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자. 근데 이것도 좀 뒤통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22년 초는 안 그래요. 22년 초는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시총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이때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건 하락장이었죠. 코인은. 그래서 이건 100%는 믿을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종합해서 약간 좀 보조적인 기능을 보기에는 볼만하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 좀 말라와서 오늘 나온 소식 좀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더가 매수 순위로 작년에 7위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 비교해서. 근데 실제는 5등이에요. 왜냐하면 케이맨 제도랑 룩셈부르크는 빼야 돼요. 이게 헤지펀드들이 있는 데라서 숫자가 크게 잡힌 거기 때문에 그거 뺀다면 테더가 실제 지금 5위를 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매수가 7위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중국이랑 일본 보면 막 빠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자, 홀딩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까지도 일본이 1등, 중국이 2등, 영국이 3등에서 여기가 아직 건재하고요. 아무리 국제 팔아치워도요. 그럼 테더도 몇 등인데 작년 3분기 보고서,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 순위 18위입니다.
미 국채 보유 1025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그때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했었고, 여기 이제 테도 CEO잖아요. 이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에 관련된 이제 코인이 긍정적인 이유, 이제 이 영상도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은, 아직 안 보신 분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다 좋아요. 근데 주식이 무너지면 안 돼요. 뭐 주식 무너지면 코인 상승?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식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주식 한번 볼까요? 3월, 2, 3월 힘들었죠. 3월 이거 변동성 보시면 계절성적으로 봐도 3월은 되게 힘든 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봐도 3월 안 좋죠. 그런 다음에 4, 5월 돼서야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주식 쪽에서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 결국에는 4, 5월 좀 가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괴롭히는 건 관세죠. 관세, 뭐 중국 건드리고, 뭐 캐나다, 뭐 멕시코, 뭐 이웃나라 건드리고, 지금 이제 유럽 건드리고, 뭐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 다 건드립니다. 이게 4월 2일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협상 여지로 막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겪고 나면은 뒤에가 이제 텅 비어요. 물론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텅 비고, 뭐 건드리려면 지금 다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슈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다면 뭐 첫 바다가 맵고 알이지 그 다음부터는 적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제가 계획한 10분에서 훨씬 오버가 돼가지고 넘어버렸기 때문에 알트 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보시려면 구독과 전체 알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